안녕하세요. 네. 요즘 옮긴 것 같다, 그죠? 여기 있었는데. 오늘 기본서 수업한다고 그러네요. 기본서 다 받으셨나요? 네. 아마 학원에서 이제 기본서를 좀 빨리 이렇게 해드리려고 책이 나오자마자 이거로 좀 12월부터 하는 것 같은데요. 1월부터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할 겁니다. 오늘 일단은 기본서로 한번. 자, 우리 교재는요. 286페이지. 네. 지난 시간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조금 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일단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까? 고려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죠. 할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와 아마 여러분 필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했죠? 필기도 되어 있을 텐데. 그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을 현재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현재 가치를 구해가지고 그 두 개를 서로 비교해라 이 얘기죠.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을 얘기할 때는 유입액의 현가와 유출액의 현가를 서로 비교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잊어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내가 투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 현금, 들어오는 현금을 다 현재 가치 시키고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돈 있죠. 나가는 돈.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구입금액이죠. 구입금액. 유출액 현가의 대표적인 게 구입금액이야. 내가 부동산을 살려면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와 나가는 돈의 현재 가치를 서로 비교해서 어떤 게 클 때 우리는 투자할까요? 들어오는 돈이 커야 투자하지 않겠어요? 맞아? 예,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걸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내가 이 건물을 사면 일단 돈이 나가죠. 투자 금액이 나가잖아요. 이게 유출액의 현가라고요. 대표적으로. 물론 미래에 돈이 나가는 것도 현가할 수 있지만 그런 우리 시험에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유출액의 현가 그러면 구입 금액이라 생각하면 돼. 구입 금액. 그럼 돈이 일단 나가. 사면 1억이 나갔어요. 그럼 이 건물에서 앞으로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배웠잖아. 세후 현금 수지, 세후 지분 복귀액 지난 시간에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지금 들어와요? 미래에 들어와요? 미래에 들어오잖아. 미래. 그러니까 미래에 들어온 돈을 다 현재 가치 시키라 이 말이야. 네? 그걸 유입액 현가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입액 현가와 유출액 현가 두 개를 비교해서 유입액 현가가 크면 투자하는 거고 유입액 현가가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이 건물이 지금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를 다 해봤더니 7억이야. 그럼 이 건물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되겠죠. 들어오는 돈이 커야 살 거 아니야. 돈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작아. 그러면 사요, 안 사요? 안 사겠죠.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자꾸 하는 이유는 기본 개념이니까 잘 익혀두라 이 말입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돼. 기본에 충실해야 돼.
여러분들 자꾸 기본을 예사로 여기고 지엽적인 걸 자꾸 외우려고 그러거든요. 그거 힘들어요. 그렇게 공부하기 힘들어요. 우리 시험은 기본을 물어봅니다. 항상 늘 얘기합니다. 기본을 이런 말들 이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하는 거는 예사로 여겨버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찝어주세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요. 응? 달리기도 잘 못하고 패스도 잘 못하면서 축구 잘하는 법 가르쳐주세요. 달리기를 잘해야 된다니까. 축구 잘하려면 황희찬이 잘 뛰었잖아. 봐봐. 축구 선수는 달리기를 잘해야 돼요. 달리기 잘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기본이죠. 패스를 잘해야 된단 말이야. 기본이잖아요. 그게 안 돼 있는 데서 무슨 뭐 공 잘 차는 법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골을 잘 넣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야. 의미 없는 얘기라고. 아무리 연습해도 안 돼, 그거는. 자, 그럼 봅니다.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지난 시간에 제가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뭐뭐 있었는데요? 순영가법. 지금 제가 내부 수익률법. 또 뭐 있었어요? 수익성 지수법. 그죠? 이 세 개는 무슨 방법이라고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다. 그럼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유입액의 평가와 유출액의 평가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세 방법 모두 다 유입액 평가와 유출액 평가를 비교하는 방법이겠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어떤 게 큰지 작은지를 알아보려면요, 수학적으로 빼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A에서 B를 뺐어. 예를 들어 보세요. A에서 B를 뺐는데 이게 0보다 커. A에서 B를 뺐는데 이게 0보다 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5에서 3을 빼면 2잖아. 0보다 크지. 그 말 앞에 있는 5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또 나눠봐도 알 수 있거든요. A에서 B를 나누면 이게 1보다 크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결국 뭐가 크다는 얘기입니까?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한번 봐보세요. 유입액의 평가를 A라고 생각하고 유출액의 평가를 B라고 생각했을 때 유입액의 평가가 크냐 유출액의 평가가 크냐 이게 포인트거든. 유입액의 평가가 크면 투자하는 거고 유출액의 평가가 크면 투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큰지 이게 큰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저기 적어놨잖아. 빼보면 되겠죠. 빼보는 방법이 순영가법이에요. 빼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래. 빼는 방법이 순영가법이야. 수익성 지수법 있죠? 쟤는 나누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나중에 내부 수익률법 하겠지만 내부 수익률법은 유입액 평가와 유출액 평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제가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을 외울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겠어요? 저 같으면 유입액 평가, 유출액 평가 이 두 개를 기억하겠다. 뭘 기억한다고? 유입액 평가와 유출액 평가 이 두 개를 기억하겠다고요. 그럼 유입액 평가에서 유출액 평가를 뺀 게 순영가고요. 나눈 게 뭐라고요? 수익성 지수란 말이야. 오케이? 제가 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1교시 이 세 개 배울 거예요. 세 개 배울 거야. 자, 우리 1교시의 수업 목표가 뭐냐? 순영가가 뭔지 알아야 돼. 순영가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요. 내부 수익률이 뭔지 알아야 돼요. 수익성 지수가 뭔지 알아야 돼.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목표다. 꼭 알아야 돼.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하고 있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투자 분석 기법이거든. 지금 우리 투자 분석 기법 하고 있어요. 항상 어디 하고 있는지 기억해. 투자 분석 기법 하고 있어. 할인 기법이 있고 비할인 기법이 있었거든요. 지금 할인 기법 중에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하고 있단 말이야. 투자 분석 기법 하고 있어요. 투자 분석 기법은 뭐냐면 이걸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공부하는 게 투자 분석 기법이야. 그러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순영가법에서는 어떨 때 그러면 투자해야 되지?
내부 수익률법은 어떨 때 투자해야 되지? 수익성 지수법은 어떨 때 투자해야 되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순현가가 뭡니까? 내부 수익률이 뭡니까? 수익성 지수가 뭡니까? 각각의 방법에서는 어떨 때 투자합니까? 이게 제일 포인트다. 아시겠죠? 그게 두 개가 포인트라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순현가법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거 좀 이렇게 지워도 됩니까? 네, 여기서 요거까지 좀 지울게요. 그럼 첫 번째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 첫 번째가 순현재가치법이에요. 순현재가치법을 순현가법 이렇게 불러요. 줄여가지고. 제가 현가가 현재가치 줄임말이라 그랬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유의백 현가, 유출액 현가, 이 두 단어를 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이 둘을 비교한다. 비교. 그럼 순현재 가치법에서 첫 번째 순현재 가치가 뭡니까? 이 말이죠. 순현재 가치가 뭐예요? 순현재 가치를 앞으로 저는 이제 순현가라고 적겠습니다. 줄여서. 순현재 가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유의백의 현재 가치, 줄여서 유의백 현가를 유출액 현가로 뺀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기본이 되는 꼭 아셔야 되겠어요. 꼭 아셔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할인기법, 할인이라는 게 뭐예요? 현재가치 구하는 거라 그랬죠. 자, 할인할 때는 할인율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할인율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순현가법 할인기법이잖아요. 그럼 할인율 있어야 될까요? 할인율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할인율 반드시 있어야 돼. 제가 그때 할인율은 일종의 수익률이라 그랬죠. 그래서 순현재가치법도 당연히 할인율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할인율로 뭘 쓰느냐? 요구 수익률 씁니다. 우리 요구 수익률 배웠잖아요.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지난주에 배웠죠? 네. 배웠는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할인율로 뭘 쓴다? 요구 수익률 써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순현재 가치법을 쓰려면 이 요구 수익률을 사전에 미리 준비 확정해 놔야 될까요? 지금 이제 순현재 가치법은 할인율로 뭘 쓴다? 요구 수익률 쓸 거예요. 그럼 요구 수익률을 미리 정해 놔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정해 놔야 될까요? 오늘 저녁에 내가 김치찌개 할 거거든. 그럼 김치 준비해 놔야 돼, 안 해 놔야 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순현가법에서는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쓰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을 사전이라는 거 미리 뜻입니다. 사전에 확정해야 돼요. 왜? 할인율로 써야 되니까. 할인율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할인율은 미리 확정해 놔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어떨 때 투자해야 될까? 자, 우리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항상 유의평가가 커야 돼. 그래야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유의평가가 크다는 얘기는 뺐을 때 0보다 크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순현가가 0보다 클 때 투자를 선택합니다. 같아도 괜찮아요. 제가 오늘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세 방법이 있는데 뜻이 뭐고 어떨 때 투자하는지를 일단 꼭 아시라고 그랬죠. 이것도 알면 좋아요. 하지만 일단 우리 입문 과정에서 목표는 이 두 개 꼭 기억하는 거다. 꼭 기억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안 할게요.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만 해도
우리 시험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사실은. 우리 시험은 기본을 내기 때문에. 그 다음, 내부 수익률법 볼게요. 네, 순영가법은 우리가 이제 영어는 잘 몰라도 됩니다. 참고로 이런 책 보다가 이런 말이 너무 뭐지 할까 싶어서 적어 드리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은 IRR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인터널 리턴 레이트의 약자입니다. 자, 내부 수익률법은 마찬가지로 내부 수익률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내부 수익률이란 특히 이 내부 수익률에 대한 걸 특히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잘 알아야 돼요. 자, 이 내부 수익률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이거는요. 이게 나중에 계산 문제를 하면서 좀 습득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내부 수익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대로 외우세요. 어쩔 수 나중에 1, 2월 달에 한번 계산 문제를 통해서 그때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오늘은 그냥 내부 수익률이란 유의백 현가와 유출액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유의백 현가와 유출액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같게 만드는 이야. 같게 만드는. 같게 만드는. 자, 그럼 보세요. 유의백 현가와 유출액 현가를 같게 만든대요. 유의백 현가고요. 유출액 현가가 같대요. 같대요. 그럼 순현가가 뭐가 돼 버릴까요? 유의백 현가도 100, 유출액 현가도 100. 100 빼기 100 하면 0 나오잖아요. 그래, 이 말은 결국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됩니까? 되죠, 되죠.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0으로 만드는 순영가를 0으로 만드는 순영가를 0으로 만드는 항상 어떤 용어의 정의를 내릴 때 중요한 말들이 딱 있거든요. 걔를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말들을.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조금 이따 배우고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로, 얘도 할인율이 필요해요.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 써요.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 쓴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얘는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을 미리 정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세 번째. 그럼 내부 수익률법은 어떻게 투자 여부를 결정하느냐? 내부 수익률하고요. 요구 수익률이 있어요. 그런데 내부 수익률이 클 때, 같아도 괜찮아. 이때 투자를 선택해요. 중요하죠. 자, 내부 수익률법은 어떨 때 투자한다고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자, 보니까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하고 뭐하고 비교합니까?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하고 뭐하고 비교한다? 기억하세요. 시험은 그렇게 내요.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는 겁니다. 내부 수익률과 시장 수익률을 비교한다. 내부 수익률과 뭐 기대 수익률을 비교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내부 수익률하고 뭐하고 비교한다고요? 기억해야 돼. 지금부터 기억해야 돼.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해요. 중요해? 중요해. 오케이. 끝. 딱 이 정도만. 세 번째, 수익성 지수법이에요.
그럼 수익성 지수법에서 맨 먼저 수익성 지수가 뭘까? 자, 제가 아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유입액 현가와 유출액 현가를 비교한다 그랬죠. 뺀 게 순현가였잖아. 나누는 게 수익성 지수예요. 유입액 현가에서 유출액 현가를 나누는 거예요. 시험에서 있잖아요. 수익성 지수를 물어보는데 이렇게 나누기 이런 식으로 시험 지문 안 내요.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그지? 그렇게 안 낸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말로 할 수 있어야 돼. 말로. 이렇게 해요. 전에 제가 A분의 B 할 때 설명드렸어요. 개론 처음 할 때. A분의 B를 읽을 때 B 나누기 A.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제가? B를 A로 나눈다. 저거 들었죠 전에? 잊어먹지 말라고 그래서 계속 쓴다고 그랬어요. 유입액 현가를 유출액 현가로 나눈 비율이에요. 유입액 현가를 유출액 현가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이걸 읽을 때. 그럼 시험 어떻게 낼 것 같아? 바꿔버려요. 유출액 현가를 유입액 현가로 나눴다. 이렇게 낸다고요. 그럼 X죠? 이 나누기를 읽을 줄 알면 돼요. 또요. 이 나누기는 제가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냐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또 분수로 나타낼 수 있거든. 분수로. 그럼 분자에 뭐가 갈까요? 분자에 유입액 현가가 가죠. 유입액 현가. 분모에 유출액 현가가 갑니다. 우리 시험 이렇게 안 낸다고요. 이것도 말로 낸다고요. 이거 제가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요? 이거 다 까먹었나 본데 이거 오늘 계속 써야 되는데. 아 이거 못 들은 분도 있겠다. 자 보세요. 한 번 더 한다. 자 A분의 B가 만약 2라고 그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는 법 A에 대한 B 이렇게 읽는다 이거. 뭐뭐에 대한 앞에 게 분모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분모고 이게 분자잖아요. 엄마가 아들 얻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읽는다고요. 이거 꼭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돼. 자, 두 번째 A분의 B라는 거는 결국 B 나누기 A죠. 맞아요?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B를 A로 나눈다. B를 A로 나눈 값 이렇게 읽는다고요. 내 개론 처음 하는 날 얘기 안 했어 이거?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지금 했을 텐데 하여튼 지금 아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B는 A의 2배다 이 뜻입니다. 자, B가 A보다 2배 크다는 얘기예요. 2분의 4. 2분의 4가 2잖아요. 4가 2보다 2배 크죠? 알아둔다 이거. 제가 안 했다면 지금 이걸 한 군데다가 개론 맨 앞에 페이지에 적어두든지 계속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일로 와볼까요, 그럼? 줄다리기 하네.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렇지. 읽을 줄 알아야 돼. 유출액 현가에 대한, 그렇죠. 유입액 현가. 이렇게 읽습니다. 유입액 현가에 대한 유출액 현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수익성 지수는 이거를 많이 물어봐. 우리 각 파트마다 시험에 잘 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순현가법에서는요.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 쓰죠. 그죠?
제일 잘 물어봐요. 그리고 수년가는 유의평가, 유출평가 빼는 거잖아요. 내부 수익률법은 이거 잘 물어봐요. 내부 수익률의 뜻 잘 물어봐. 응? 수익성 지수는 이거 잘 물어본다고.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하고 뭐하고 비교한다? 요구 수익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 씁니다. 얘도 별로 안 중요해. 어떨 때 투자하는지 알아야 돼. 수익성 지수가 자 유입에서 유출을 나누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입이 커야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 말은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커집니다. 이때 투자합니다. 같아도 돼. 같아도 돼. 중요해. 이 두 개 꼭 알아놔야 돼.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 자, 그럼 본다기. 다 했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는 무슨 방법이 있다? 수년제 가치법. 또요. 보세요. 빨리 칠판 봐야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는 뭐가 있다? 수년제 가치법. 책에 나중에 줄 쳐줄 거예요. 이거 칠판 봐야 돼. 수년제 가치법. 또요. 눈으로 보면서 익혀야 돼. 또요. 수익성 지수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뜻을 공부할 때는 이 두 글자를 기억한다. 유입액 평가, 유출액 평가. 오케이? 자, 유입액 평가에서 유출액 평가를 뺐대. 이거를 뭐라 불러요? 순영가, 순영가. 나눴대. 뭐라 부른다고요? 수익성 지수. 이 둘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뭐라고 부른다? 내부 수익률이라 불러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수익성 지수는 유입평가에서 유출평가를 나눈 건데 이 둘이 같게 만드는 게 내부 수익률이라면서요. 그럼 유입평가와 유출평가 같으면 수익성 지수는 얼마가 될까요? 1이 되겠지. 100 나누기 100이니까 1 되겠죠? 0 그러면 안 돼? 그 0으로 잘래 그래서 1이야. 그래서 아까 이 내부 수익률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수익성 지수는 뭐로 만든다?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수년가법 유입평가에서 유출평가 뺀다. 수익성 지수 유입평가에서 유출평가 나눈다.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다. 됐죠? 그리고 어떨 때 투자하는지 수년가 0보다 클 때 투자.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이 두 개를 비교해.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해. 내부 수익률이 클 때 투자해요.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자, 책 한번 볼까요, 이제? 제가 오늘 배운 내용 말하면 줄을 쳐드릴게요. 287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종류에 보시면 거기 파란색의 핵심이라는 박스가 있죠. 자, 거기 수년제 가치법 보세요. 수년제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가 빼기 현금 유출의 현가라고 보이세요? 그 줄 쳐야 되겠네요. 수년가의 뜻이죠. 자, 어떨 때 투자하냐면 수년가 0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같아도 돼요. 같다는 말이 없는데 같아도 할 수 있어요. 같아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내부 수익률법은 거기 좀 말이 좀 표현은 현금 유입 평가하고 현금 유출 평가가 같다고 돼 있죠. 좀 표현이 좀 불명확해. 현금 유입 평가와 현금 유출 평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해야 돼요. 자, 한번 넘겨봐요. 288. 거기는 박스보다 여기를 줄치는 게 좋아. 넘겼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왼쪽에 핵심 보이세요? 약간 왼쪽 편에 보니까 여기 왼쪽 여백에 보면 핵심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내부 수익률이라고 있죠. 메뉴에. 거기 네모하고 별표 딱 하세요. 그게 시험에 잘 내요. 잘 내요. 자, 좀 읽어볼게요. 현금 유입 평가하고 현금 유출 평가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게 만든 할인율이죠. 그 앞, 만드는 앞에다 같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게 만드는. 우리 등호로 되어 있지만 등호라고 되어 있지만
그 같게 만드는 이란 말이 중요하단 말이야. 시험 이렇게 낼 수 있거든. 내부 수익률이란 현금 유입 현가가 현금 유출 현가보다 크게 만드는 할인율. 그러면 될까요? 안 된다고요.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라고요. 크게 만드는 그러면 큰 게 좋은 줄 알고 O 하는 사람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세요. 순현가를 뭐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그게 중요한 말이네. 순현가를 0보다 크게 하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순현가를 0보다 크게 하는 할인율 그러면 안 돼. 잘 속아 넘어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수익성 지수는 뭐로 만드는? 1로 만드는. 1로 만드는. 1로 만드는. 그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앞으로 다시 와보세요. 그 내부 수익률 뜯고 가셔야 돼요. 박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박스로. 자, 내부 수익률법 보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한다고 돼 있죠. 그게 중요하겠네요. 같아도 된다 그랬어요. 뭐하고 비교해요?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합니다.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비교합니다. 자, 수익성 지수법. 수익성 지수법. 자, 거기 보면 분수가 있고 그 밑에 두 줄 보이세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 보입니까? 줄 쳐야 된다. 안 바뀌도록 조심.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다. 자, 그 밑에 또 유출 현가에 대한 유입 현가라고 돼 있죠.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그 두 개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가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투자해요. 같아도 돼요. 제가 지금 줄쳐드린 거 있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 밑에 287페이지 동그라미 2번 순현가법의 특징 보이세요? 거기 보니까 순현가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뭐라고 돼 있나요? 그 줄치세요. 순현가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이야.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 책에 줄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넘기세요. 다른 거 지금 안 봐요. 자, 그 다음 288 내부 수익률법의 특징. 맨 밑에 동그라미 이건 보입니까? 이번에 기억.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로 뭘 쓴다?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제가 줄 쳐드린 것만 줄 치세요. 책에다 줄 너무 많이 치지 마. 책에다 줄 너무 많이 치면 안 돼. 책에 줄만 다 치면 나중에 이게 무슨 칼라 책이야 완전히. 다 줄 쳐져가지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됐습니다.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봤습니다. 그러면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시간같이 고려한 겁니까? 고려하지 않은 겁니까? 고려한 거야. 지난주에 했어 또. 한 해만 가지고 한다. 여러 해를 다 고려한다. 여러 해를 다 고려한다. 보유만 고려한다. 보유와 처분을 다 고려한다. 보유와 처분을 다 고려한다. 세전 기준이다. 세후 기준이다. 세후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지난주 했죠, 거기는요. 자, 됐고요. 자, 이제 비할인 기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같이 고려하지 않는 자, 시간같이 고려하지 않는 방법 비할인 기법이죠. 지난 시간에 비할인 기법 종류는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어림셈법 안 적으셔도 돼요. 지난 시간에 다 적었어. 비율분석법 단순 회수기간법 평균 회계 이익률법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비할인 기법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이 둘을 잘 물어봐요. 그래서 오늘은 어림셈법하고
비율 분석법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림셈법입니다. 어림셈법 시간같이 고려한 방법이다,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것도 알아야 돼. 좀 이름부터 어리해 보이지, 얘가. 시간같이 고려 안 해요. 어리해 보여. 어림셈법 시간같이 고려 안 해. 이 어림셈법은 성수법과 수익률법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 책에 291 거기 보니까 어림셈법이라고 있죠. 그죠? 어림셈법 옆에 보니까 29, 32, 33 이렇게 막 적혀 있네. 최근까지도 시험에 나오고 있죠.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 밑에 한번 봐보세요. 박스가 있어요. 박스. 성수법, 수익률법 이런 말 보이세요? 자, 그럼 보세요. 성수법과 수익률법은 어디에서 나오는 용어야? 어림셈법. 그러면 성수법 시간같이 고려한 걸까, 고려하지 않은 걸까? 그렇지. 그렇게도 기억하란 말이야. 어림셈법만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안 되고, 어림셈법 안에는 뭐가 있다? 성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다. 항상 막 이렇게 막 어려운 거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항상 이게 기본 골격부터 알아야 돼요. 그지? 그게 중요하다. 일단 기본 골격부터 알아야 돼. 뼈대부터. 그러면 어림셈법 안에 성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그럼 출제자가 성수법은 이렇게 나오면 성수법이 뭐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성수법 어디에 나오네야? 어림셈법. 그럼 시간같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수익률법도 시간같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밑에 박스가 있는데 성수법에 보니까 아직 책에 줄치고 그러지 마세요. 성수법에 보니까 성수 종류가 4개가 있네요. 총소득 성수, 순소득 성수, 세전연금수지 성수, 세후연금수지 성수 있죠. 그럼 이 4개도 시간같이 고려한 걸까, 고려하지 않은 걸까? 고려하지 않은 거야, 얘들. 고려하지 않은 거라고요. 자, 오른쪽에 봐보세요. 수익률법에도 4가지 애들이 나오고 있죠. 맞아요? 얘들도 시간같이 고려한 걸까요, 고려하지 않은 걸까요? 안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박스 있죠? 이 박스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워야 된다고. 4월까지.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이거를 한번. 어떻게 외우는지 좋은지 한번 봅시다. 성수부터 한번 해볼게요. 성수부터. 자, 성수해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애가 총소득 성수네요. 이 총이라는 말은요, 조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조가 총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총이나 조나 같아요. 일본인 애들이 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총소득 성수 그래도 되고 조소득 성수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만약에 성수법을 외운다면 전 이렇게 외우겠어요. 한번 적어보겠어요. 맨 먼저. 또 무슨 성수 있어요? 순소득 성수. 이름부터 적어봐야 돼요. 이름부터. 또 뭐가 있어요? 세전현금수지 성수. 또 뭐가 있습니까? 세후현금수지 성수가 있죠. 이왕이면 이 순서대로 적으면 더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순서를 보니까 좀 눈에 익어요. 우리 얼마 전에 영업수지 했죠. 가능총소득부터 세후연금수지까지. 자, 그것도 외우라고 그랬죠. 4월까지. 그 순서하고 비슷해요. 가능총소득 할 때 총소득, 순영업소득의 순소득, 그 밑에 세전연금수지, 세후연금수지. 맞습니까? 차례대로 적어놓고 있네 지금. 맞아? 그게 눈에 익어야 돼. 총소득 성수, 또 뭐 있다고요? 순소득 성수, 또 뭐 있다고요?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 입에 익어야 돼. 외우는 건 둘째 치고 입에 익어야 돼요. 입에 익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불러야지. 자꾸 불러야 입에 익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자꾸 읽어주는 게 좋아요. 읽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요. 이 각각의 성수는 보니까 다 분수로 이루어져 있어. 맞습니까? 다 분수로 이루어져 있더라고. 보니까. 자, 그런데 이 성수 있잖아요. 성수 앞에 있는 애들이 다 분모야. 보니까. 성수 앞에 있는 애들이 다 뭐라고요? 다 분모인 거야, 분모. 그래서 분모는 저절로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총소득. 그럼 얘는 여기 뭐 들어갈 것 같아? 순소득. 순소득이 순영업소득이거든. 순영업소득. 여기는요? 세전연금수지. 여기는요? 그렇죠. 야, 분모는 그냥 저절로 알게 됐네? 분모는 저절로 알게 됐네? 맞아? 얘 이름만 외우면 분모는 그냥 알겠네? 그죠? 근데 우리 시험은 다행히 객관식이기 때문에 순소득 성수는 이렇게 가르쳐주면 분모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지. 맞아요? 그럼 성수에서는 분자가 중요하네. 분자가. 제가 나중에 1월달, 2월달 강의할 때 분자가 왜 얘들이 와야 되는지 그때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쉽게 외워버리세요. 이 두 개는요. 총투자액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게 왜 총투자액인지 나중에 총투자액이 돼야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 두 개는 총투자액이야. 밑에 두 개는요. 지분투자액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여러분들이 영업수지를 흐름을 딱 외우고 있으면 이해가 더 잘 되는데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게 세전연금수지거든요. 부채 서비스액이 뭔지 기억나세요 혹시? 원리금 상환액이었죠. 맞아? 순영업소득에서 은행에 빌린 돈을 갚고 나서 나오는 게 세전연금수지거든요. 그럼 세전연금수지는 그때부터는 은행 돈을 갚았기 때문에 내 돈이 번 거예요. 그 전에 총소득이라든지 유효총소득이라든지 순영업소득은 내 돈하고 은행 돈이 같이 벌어들인 돈이야. 그래서 총투자액인 거예요. 총투자액이 벌어들인 돈이에요. 총투자액이 번 거예요. 하지만 세전연금수지는 내 돈이 번 거예요. 은행 돈을 갖고 난 다음이거든. 그래서 이 문제에 뭐가 한다? 지분투자액이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성수법하고 수익률법은요, 역수의 관계가 있어요. 역수. 여러분, 역수가 뭐예요?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 그러면 수익률법은 쉽겠는데? 뒤집으면 되니까. 그럼 수익률법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얘들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 뒤집는 건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총소득 성수의 역수가 되는 얘 이름을 알아야 돼. 역수가 되는 얘 이름이 중요하다. 이름이. 총소득 성수의 역수를요, 총자산 회전율이라 그럽니다. 순소득 성수의 역수를 종합자본 환원율이라 그래요. 이 종합이라는 말은 생략해도 돼요. 자본 환원율 그래도 돼. 세전연금수지 성수의 역수를요, 지분 배당률 또는 지분 환원율 그래도 괜찮아요. 세후연금수지 성수 역수입니다. 세후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이 총자산 회전율은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밑에 이 세 개는요 다 수익률이에요.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수익률법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종합자본환원율, 지분배당률, 세후수익률 전부 다 뭘까요? 다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여러분 여기 보니까 환원율이라는 말 나오죠. 환원율이라는 말은 수익률이라는 의미와 같아요. 같다고요. 환원율이 수익률이에요. 환원율이 수익률. 내가 투자한 돈이 되돌아오는 비율이기 때문에 환원, 돌아왔다는 얘기잖아. 돌아오는 비율이란 말이야. 이게 수익률이라, 수익률. 다 수익률이야.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율 다 수익률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총자산 회전율은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뒤집으면 되죠. 안 적을게요. 뒤집으면 되죠. 뒤집으면 돼요. 뒤집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별로 안 어렵지. 뒤집으면 되니까. 이름을 기억해놔야 되겠는데. 이름을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는 수익률법이잖아요. 수익률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지금 우리 투자 분석 기법 하고 있잖아. 투자 분석 기법. 클수록 유리한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투자안이 있고 B라는 투자안이 있어요. A 투자안의 지분 배당률이 B보다 더 커. A가 지분 배당률이 더 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 A를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투자 분석 기법하고 있잖아.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성수법은 수익률법은 역수잖아요. 그럼 이거는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지. 작을수록 유리.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여기 순소득 성수 있죠? 이 순소득 성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외울 때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종이에다가 한번 쫙 깨끗하게 한번 적어봐야 돼요. 그게 출발이에요. 한번 적어봐야 돼요. 제가 그저께 어떤 학원 지역에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그 합격자 모임을 지금 하고 있죠. 그 여기 대부분 시험이 수요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났나? 수요일 날. 그래 이제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날 이렇게 대부분 다 합격자 모임을 했는데요. 금요일 날 제가 합격자 모임에 제가 좀 갔다 왔거든요. 마침 그날도 그 학원이 또 합격자 모임 하는 날이라서 갔는데 합격생이 많이 왔겠죠. 많이 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진 하나 보여주더라고. 사진을 봤는데 손이 여기가 다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밴드를 다 감아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많이 적어본 거야. 그런 사람이 떨어질 수 없겠죠. 너무 심하게 공부를 많이 했던데. 굉장한 고득점이죠. 뭐 고득점 나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손이 이렇게 허물어질 정도로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적는 걸 너무 귀찮아요. 한 번은 적어봐야 돼요. 우리 적자 생존이라는 말도 있다. 적는 자가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좀 적어봐야 돼. 적어봐야 돼.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외우면서 적는 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한 번 정도는 내가 적으면서 체계를 한번 잡아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한 3번, 5번 정도는 적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적을 때 외우면서 적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 이 말. 백지를 딱 꺼내놓고 한번 쫙 적어보라고 내가. 그러면 적는 것도 있고 못 적는 것도 있겠죠. 그럼 비워진 거는 나중에 책을 보고 완성을 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겼구나 또 한번 보고 또 한 번 있다가 다시 한번 적어보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그게 외워집니다. 그 내가 적어야만이 빨리빨리 떠오릅니다. 이게 탁탁탁. 그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 할 건 아니지만 제가 꼭 외우세요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외워진다. 자, 그럼 책을 한번 볼게요. 291페이지입니다. 자, 어림셈법. 그 옆에다 바로 적으세요. 어림셈법 옆에다가 비할인기법. 밑에 있지만 거기 말고 제목에. 거기 말고 위에 제목에. 그렇지. 비할인기법. 적었나요? 물론 우리 책에 있어요. 그 밑에 양가로 이번에 보면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 기법이라고 되어 있죠. 책에 있죠. 있지만 눈에 바로 띄게끔 적어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네.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 보이세요? 거기도 그냥 줄 하나 가볍게 쳐놓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1월달 되면 제가 책에다 줄을 다 쳐드릴 거거든요. 그때 좀 펜 색깔을 좀 다양하게 하면 좋아. 제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만의 진짜 중요한 색깔로 하고요. 그냥 뭐 가볍게 줄 치세요 그런 것들은 뭐 연필로 해도 되고 뭐 까만색 볼펜도 괜찮아요. 볼펜은 좀 좋은 거 사세요. 볼펜 똥 안 묻게. 짜증나잖아 책 볼 때. 그지? 그러니까 필기구는 조금 펜 같은 거는 책에 줄 치는 가는 거는 좋은 거 사는 게 좋아요. 그거 얼마 안 하잖아. 1,000원이면 사잖아. 그죠? 그리고 줄을 칠 때도 가능하면 자를 대고. 아니, 물론 나는 자 싫어요 하는 사람 있지. 뭐,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줄을 칠 때는 가능하면 뭐가 좋다? 자를 대고 치는 게 좋아요. 그 책이 깔끔해요. 이 책을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데, 보기 싫잖아. 그럼 안 봐집니다. 내가 이 책을 자꾸 봐야 되는데 보니까 책을 폈더니 나도 보기 싫어. 이게 막 짜증이 책이 막 글자도 안 보여. 이상하게 막 동그라미 치놓고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잘 보는 사람 있긴 있던데 저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책에 줄 칠 때는 가능하면 뭐로 치는 게 좋다? 자를 가지고 치는 게 좋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은 1월 달부터 좀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 위에 보세요. 의의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성수는 수익 대비 투자액의 비율로 뒤에 줄 칠게요. 성수가 작을수록 유리하다. 성수가 작을수록 유리하다. 그게 줄 치세요. 자,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수익률은 뭐라고 되어 있어? 그 밑에 클수록 유리하다 보이세요?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하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어림셈법까지 봤습니다. 뒤에 그 292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쭉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이제 비율분석법이라고 나오죠. 자, 비율분석법 시간같이 고려한 방법입니까? 고려하지 않은 방법입니까? 그럼 비율분석법 옆에도 비할인기법 이렇게 적으세요. 시간같이 고려 안 한 거예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 투자 분석 기법 하고 있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 시간같이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 기법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율 분석법은 이름부터가 비율 분석, 여러 가지 비율을 가지고 투자 여부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비율 분석법에는 여러 가지 비율들이 나오겠네. 맞아요? 이름만 한번 볼까요? 대부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익률, 율이라고 자꾸 나오지? 이 비율이잖아요. 그럼 이 비율 분석법에는 비율이 많이 나와. 이거 우리 다 못 외워.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요, 3가지 비율에 대해서만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비율 분석법은 조금 쉬었다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쉴게요.